이삭 줍는 여인들 더 GLEANERS 장 프랑수아 밀레 차일필. 장 프랑수아 밀레 이삭 줍는 여인들 더 GLEANERS 1857. 장 프랑수아 밀레 이삭 줍는 여인들. 장 프랑수아 밀레 진 마이너스 프렌 OIS 밀러 1814-75는 프랑스의 자연주의와 사실주의 화가이다. 농촌 풍경을 배경으로 일하는 농부들의 모습을 진솔하고 경건한 느낌이 들게 그린 그림들로 유명하다. 가난한 농부들을 그림의 중심 인물로 경건하고 고결하게 부각시킨 그의 그림은 프랑스 혁명의 영향으로 격동하는 당시 프랑스 사회에서 보수 세력의 반발을 야기했다. 사회주의 혁명 선동가 소셜러스트 레볼루셔네리로 비난받았지만 밀레 자신은 예술의 인도주의적 측면을 중시했다. 사람들이 날 사회주의자로 생각하지만 난 예술의 인간적 면 더 휴먼 사이드 오브 아트의 감명을 받을 뿐이다 라고 말하였다. 표제 그림 이삭 줍는 여인들 더 GLEANERS 러 SEMEUR 1857은 밀레의 대표적인 그림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 하지만 1857년 파리 살롱전에 이 그림을 출품했을 당시에는 사회하류 계층인 농민을 부각시켜 미화하였다고 혹평을 받았다. 그림은 가로 112cm, 세로 84cm이다. 프랑스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 MUSE DORSAY에 소장되어 있다. 사진 1-1 사진 1 오르세 미술관 MUSE DORSAY 사진 2 오르세 미술관 내부 밀레 고단한 농민의 삶을 인간적 존엄성과 경건함으로 그려낸 화가. 밀레는 1814년 프랑스 북서부 노르망디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장남이었기 때문에 집안 농사일을 도왔으며 모심기, 씨 뿌리기, 건초 만들기 등의 농촌 일에 익숙하였다. 농부로서의 경험은 뒷날 그의 예술 작품의 주된 모티프가 되고 있다. 한편 어릴 때 가톨릭 사제로부터 라틴어와 근대 작가들의 작품을 배운 것이 그의 그림에 깊이 깔려있는 종교적 경건함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1833년 19살 때 밀레는 세르브르세부그에서 초상화가 봉 뒤무설반 DUMOUCHL에게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여 1835년 류시엥 테오필 랑글로 아루션 -THOPHIL이 렁화에게서 정식으로 그림 수업을 받았다. 1837년에는 파리의 명문 에콜 데 보자르콜 데스 보마이너사츠 국립미술학교에서 역사화가로 유명한 폴 들라로시 폴 DLAROCH에게서 수업을 받았다. 1839년에 밀레는 파리 살롱 전설란의 성모 마리아를 가르치는 성녀 안나 SAINTN 인스트럭팅 더 버진을 처음 출품하였으나 낙선하였다. 파리 살롱 전에의 입성과 파리 생활. 다음 해인 1840년에 출품한 그의 초상화 그림이 파리 살롱 전에 입선하게 되자 밀레는 셰르브르로 돌아가 초상화가로 활동하였다. 1841년 결혼하였으나 2년 후에 부인과 사별하고 잠시 프랑스 북부 르아브르러 HAVR에 머물다가 1846년 이후 파리에서 살았다. 이 무렵 그가 그린 초상화로는 루이즈 앙투아네트 페아르당의 초상화 PORTRAIT 어브 루이즈 -엔투어넷 FUARDNT 1841 발몽 백작부인 더 COMTSSE 어브 볼르만트 1841 루이 알렉상드르 마롤의 초상화 PORTRAIT 어브 루이스 -엘릭산더 MAROLLES 1841 등을 들 수 있다. 그림 1-3 그림 1 루이즈 앙투아네트 페아르당의 초상화 1841 그림 2 발몽 백작부인 1841 그림 3 루이 알렉상드르 마롤의 초상화 1841 한편 밀레는 사별한 첫 번째 부인 폴린 오누의 초상화도 여러 점 남겼다. 푸른 옷의 폴린 오누의 초상화 PORTRAIT 어브 폴린 오누인 블루 1842 오누 부인의 초상화 PORTRAIT 어브 매덤 오누 1844 평상복의 폴린 오누의 초상화 PORTRAIT 어브 폴린 오노인 모닝드레스 폴린 오노엔 DSHABILL 1844 등을 들 수 있다. 그림 4-6 그림 4 푸른 옷의 폴린 오누의 초상화 1842 그림 오노 부인의 초상화 1844 그림 6 평상복의 폴린 오누의 초상화 1844 1843년 파리 살롱전에 재차 낙선하여 시리에 빠져 있던 밀레는 1847년에 그린 나무에서 아래로 내려지는 오이디푸스 에디퍼스 테이컨 다운 프롬 더 트리 1847 가 입선하여 호평을 받았다. 그림 7 그림 7 나무에서 아래로 내려지는 오이디푸스 1847 그 다음 해인 1848년에 살롱전에 전시된 밀레의 첫 번째 농민 그림인 키즈라는 사람 더 WINNOWER 1948 은 높은 평가를 받으며 정부에서 그림을 구입하였다. 그림 8 그림 8 키즈라는 사람 1948
당시 루이 필리프 루이스 마이너스 필리페의 왕정을 무너뜨리고 프랑스 제2공화국을 수립한 1848년 혁명의 주요 원인의 하나가 흉작과 농촌 생활의 피폐였다. 그런 점에서 비평가들은 밀레의 이 그림을 정치적 시각에서 보기도 하였다. 퀴즈라는 사람은 세 버전이 있다. 그림 9-10, 그림 9 퀴즈라는 사람 1948, 그림 10 퀴즈라는 사람 1948. 밀레는 이 그림을 시작으로 1849년 프랑스 북중부의 퐁텐블로 숲 인근에 있는 바르비 종비의 알비아이지오엔으로 옮겨가 농민의 삶을 본격적으로 그리기 시작하였다. 밀레는 1848년 살롱전의 다른 한 점의 그림 유대인의 바빌론 유수 더 캡티버티 어브 더 주주인 베벌란 1848도 함께 전시하였다. 이 그림은 구약 성경 시편 더 북 오브 살렘즈를 근거로 전통 고전 양식에 의한 밀레의 야심찬 역사화이었으나 비평가와 대중으로부터 혹평을 받았다. 이 그림은 곧 자취를 감추었는데 예술사가들은 밀레가 이 그림을 폐기한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1984년 미국 보스턴 미술관 뮤지엄 오브 파인 아츠 바스턴은 소장하고 있는 밀레의 그림 젊은 양치기 소녀 영 SHPHERDSS 1873을 엑스레이 검사하던 중 그 그림이 유대인의 바빌론 유수 그림 위에 그려졌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림 11 사진 3 그림 11 젊은 양치기 소녀 1873 사진 3 젊은 양치기 소녀 그림 바닥에 그려진 유대인의 바빌론 유수의 엑스레이 영상. 예술사가들은 밀레가 1870-71년 프랑스-프러시아 현재의 독일 전쟁 당시 물자가 귀에 그렸던 그림의 캔버스 천을 재사용한 것으로 추정한다. 바르비종 BARBIGON 1840년대 중반 파리에 머물 당시 밀레는 많은 화가들을 사귀었다. 나중에 바르비종 화파의 화가로 불리는 테오도르 루소티 HODO 아리 루속, 콩스탕 트루아용 칸스턴트, 티아로아요엔, 나르시스 디아즈 나시스 디에즈, 오노레 도미아너 DAUMIR 등과 친하게 지냈다. 도미의 인물 소묘 기법은 밀레의 농부 그림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1849년에 밀레는 혁명 후에 공화정 정부에서 위탁한 그림 건초 만드는 농부들의 휴식 더 레스트 오브 헤이메이커즈 러 리포즈 데스 FANURS 1949을 그렸다. 그림 12 그림 12 건초 만드는 농부들의 휴식 1949 또한 그해 1849년 살롱전에 숲가에 앉아있는 양치기 소녀 SHPHERDSS 시팅 앳 더 에지 오브 더 포러스트 1849를 전시했다. 그림 13 그림 13 숲가에 앉아있는 양치기 소녀 1849 가로 24cm, 세로 30cm의 작은 이 그림은 양치는 목동을 목가적인 이상적 아름다움으로 그렸던 전통적 양식에서 벗어나 평범한 한 소녀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렸다. 그해 6월 밀레는 바르비종으로 가서 정착하였다. 함께 간 두 번째 부인 카트린 르메르케서런 렘 A 아이레이와는 이미 동거하고 있었지만 결혼식은 1853년에 올렸다. 그녀와 9자녀를 두며 죽기까지 바르비종에서 살았다. 1850년 살롱전에 밀레는 두 점의 그림을 전시하였다. 건초 묶는 농부들 더 헤이메이커즈 레스 BOTTLURSDFYN 1850 씨 뿌리는 사람 더 소어러 SEMUR 1850의 두 그림을 말하며 전형적인 농부의 삶을 담고 있다. 그림 14-15 그림 14 건초 묶는 농부들 1850 그림 15 씨 뿌리는 사람 1850 씨 뿌리는 사람은 이삭 줍는 여인들 더 GLEANERS 러 SEMUR 1857 만종 더 ANGLUS 1857-59과 함께 밀레의 3대 걸작의 하나이며 가장 먼저 그려졌다. 표제 그림 16 그림 16 만종 더 ANGLUS 1857-59 밀레의 씨 뿌리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농부를 화폭을 가득 채우는 역동적인 영웅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 이 때문에 찬사도 받았지만 당시 보수 세력은 사회주의 선동에 저희가 있는 과격한 그림으로 비난하였다. 네덜란드 화가 빈센트 반 고흐는 밀레의 농촌 풍경과 농부 그림에 큰 감명을 받았다. 그는 씨 뿌리는 사람의 많은 모작을 그 특유의 밝은 색깔로 그렸다. 그림 17-18 그림 17 빈센트 반 고흐의 씨 뿌리는 사람 더 소어 1888 그림 18 빈센트 반 고흐의 씨 뿌리는 사람 더 소어 1889 1850년부터 1853년까지 밀레는 구약 성경의 루키 더 북 오브 루스에 나오는 루스가 보아스 보에즈의 이야기를 그리는데 전력을 기울였다. 성경에서 과부인 루스는 시어머니 나오미네이오미를 극진히 모시며 살다가 자비로운 농장주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게 된다.
그들 사이에 난 아들의 손자가 이스라엘 왕이 되는 다윗 데이비드이다. 처음 제목을 루스와 보아스 루스 언드 보예즈라고 하였으나 1853년 살롱전에 출품할 때 제목을 휴식하고 있는 추수꾼들 하버스터즈 레스팅 MISSONNEURS 오리포즈 1850-53로 바꾸었다. 그림 19. 그림 19 휴식하고 있는 추수꾼들 1850-53. 이야기는 성경에서 빌려왔지만 밀레가 그린 것은 당시 프랑스 농부들의 모습이다. 비록 가난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농부들의 인간적 존엄성을 그리려 하였다. 이 그림으로 살롱전에서 처음으로 2등상을 타는 영예를 얻었다. 밀레가 바르비종에 정착하기 이전인 1830년대부터 시작하여 1870년대까지 퐁텐블로 숲 인근의 작은 마을인 바르비종에 모여 주로 풍경화를 그린 화가들을 바르비종 화파의 화가로 지칭한다. 그들은 화실 내에서 상상과 매너리즘에 의해 웅장하고 아름답게 그린 고전주의 풍경화에 반발하였다. 야외에서 실제 보이는 풍경을 생동감 있게 그릴 것을 주장하고 실천하여 당시 화단의 혁신을 가져왔다. 바르비종 화파의 야외 풀린 AI와 사생 기법은 모네, 르누아르, 시슬레 등에게 영향을 미쳐 인상주의를 낳았고 유럽 각국과 미국의 풍경화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밀레 마이너스 가난한 농부와 농촌의 삶에 인간적 존엄성을 부여한 화가. 풍경을 주로 그린 다른 바르비종 화가들과 달리 밀레는 그림 속의 인물을 중시하였다. 들판에서 일하는 농부와 농촌의 삶의 모습을 강조하였다. 위삭 줍는 여인들 더 GLEANERS 1857을 비롯하여 일하러 가는 농부 고잉 투워크 1853, 빵 굽는 여인 우먼 베이킹 브레드 1854, 감자 수확 더 포테이토 하버스트 1855, 실 잡는 여인 우먼 스피닝 1860, 감자 심는 농부 포테이토 플랜터즈 1861 등의 그림들은 농촌의 전형적인 일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0-24 그림 20 일하러 가는 농부 1853 그림 21 빵 굽는 여인 1854 그림 22 감자 수확 1855 그림 23 실 잡는 여인 1860 그림 24 감자 심는 농부 1861 한편 만종 더 ANGLUS 1857-59를 비롯하여 들판에서 태어난 송아지를 농가로 운반하며 브링잉 홈 더 캐프본 인 더 필즈 1860 양떼를 돌보는 목자 셰퍼드 텐딩 히즈 플라크 1860년대 초 소들을 집으로 부르며 콜링 홈 더 카우즈 1866 등의 그림들은 농촌 삶의 사실적 묘사와 함께 종교적 경건함을 느끼게 한다. 그림 25-27 그림 25 들판에서 태어난 송아지를 농가로 운반하며 1860 그림 26 양떼를 돌보는 목자 1860년대 초 그림 27 소들을 집으로 부르며 1866 밀레의 걸작인 씨 뿌리는 사람, 이삭 줍는 여인들, 만종은 한결같이 농부의 가난한 삶을 과도하게 부각시켜 선동적이라고 보수 세력과 중산층의 비판을 받았다. 밀레가 1862년에 살롱전에 전시한 그림, 괭이를 가진 남자 맨 위드 어웃 1860-62에 대한 보수층의 비난도 격렬하였다. 그림 28 그림 28 괭이를 가진 남자 1860-62 한 지친 농부가 척박한 밭을 일구는 고된 일에 지쳐 괭이에 기대 서 있다. 메마른 땅에서 끝없이 계속되는 노동에 분노한 듯한 그의 모습은 정부와 사회에 대한 농민의 적대감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과격함으로 비치었다. 이 그림은 이후 사회주의와 노동운동권에서 호평을 받았다. 이 그림에 감명을 받고 시인 에드윈 마컴은 같은 제목의 시 괭이를 가진 남자 더 맨 위드 더우를 썼다. 마컴의 시는 미국 내에서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당시 미국 노동자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짧은 영시 135-1 에드윈 마컴 괭이를 가진 남자 더 맨 위드 더우 괭이를 가진 남자 에드윈 마컴일 밀레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을 본 후 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블로그 NAVR 감 밀레는 괭이를 든 남자를 끝으로 흔히 그에 대해 말하는 사회주의 선동적인 그림을 더 이상 그리지 않았다. 1864년 살롱전에 전시한 양치는 소녀와 양떼들 SHPODSS 위드 어 플라크 1864의 그림은 일반 대중의 열렬한 호응을 받았다. 그림 29 그림 29 양치는 소녀와 양떼들 1864 양떼를 뒤로하고 조용히 기도하는 소녀의 모습은 대중들이 선호하는 목가적 농촌의 아름다움과 평화로움으로 받아들여졌다. 마침내 가난과 비참함의 집착을 극복하고 우아함을 찾았다고 밀레에 대해 한 비평가는 말했다. 이 그림으로 밀레는 살롱전에서 1등상을 받았으며
1860년대 이후 화가로서의 명성은 높아져 갔다. 1868년에는 프랑스의 최고의 영예인 레종 도네르 LGION, DHONNUR 훈장을 받았으며 1870년에는 살롱전의 심사위원을 맡았다. 밀레는 1868년 이후에는 계절적 변화를 담은 농촌 전원의 풍경을 주로 그렸다. 달빛 아래 양떼들 더 SHEPFOLD, 물라이트, 1856-60, 그레빌 해안 더 코스트 어브 지알빌, 건초더미 가을 헤이스텍스 오텀 1874 등의 그림은 자연과 농촌 풍경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0-32 그림 30 달빛 아래 양떼들 1856-60 그림 31 그레빌 해안 그림 32 건초더미 가을 1874 밀레가 그린 마지막 그림은 야간새 사냥 헌팅 버즈 앤 나이트 또는 버즈 네스터즈 1874 이다. 그림 33 그림 33 야간새 사냥 1874 밀레의 다른 정적이고 절제된 그림과 달리 이 그림은 걷잡을 수 없이 강렬한 역동적인 힘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속의 4명은 밤중에 야생 비둘기 사냥을 하고 있다. 횃불로 비둘기의 눈을 부시게 하여 갈피를 잡지 못하는 비둘기를 몽둥이로 때려잡고 있다. 화면 뒤쪽을 보는 한 명은 횃불을 밝히고 있고 앞을 보고 있는 한 명은 등에 횃불을 밝힐 건초를 쥐고 있다. 땅바닥에 엎드려 있는 2명은 땅에 떨어진 비둘기를 줍고 있다. 이삭 줍는 여인들 밀레의 그림 이삭 줍는 여인들 더 GLANERS 데스 GLANUSES 1857은 추수 후에 땅에 떨어져 남은 밀 이삭을 줍고 있는 3명의 농촌 여인을 그리고 있다. 그림 34 그림 34 이삭 줍는 여인들 1857 밀레 당시의 프랑스에서는 구약 성경에서 언급한 추수 후 떨어진 이삭을 가난한 사람이 주워 가져갈 수 있도록 그대로 두라고 하는 전통이 남아 있었다. 이삭 줍는 여인의 모습을 그린 그림은 그 이전에도 있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루스루스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이삭을 줍는 그림은 수없이 그려졌다. 하지만 이전 그림들은 대개 풍요로운 농촌과 이삭을 줍게 하는 자비로운 지주가 조화롭게 어울리는 전경을 담고 있다. 밀레의 그림은 거친 옷을 입고 버려진 이삭을 줍기 위해 등이 굽어질 정도로 일해야 하는 프랑스 농촌 여인의 가난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확연히 차이가 있다. 1857년 살롱전에 이 그림이 전시되었을 때 프랑스 상류 사회와 중산층은 즉각적인 반감을 표명하였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과 최근 1848년 혁명의 기억이 생생한 이들은 사회 하층 계급인 농민을 미화하는 이 그림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었다. 이 그림에 해당하는 가로 112, 세로 84cm의 대형 화폭은 전통적으로 종교적, 신화적 주제의 인물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그런데 밀레는 하층민인 농민과 가난을 부각시킴으로써 그들을 불안하게 하였다. 그림에는 3명의 가난한 농촌 여인이 전면에 두드러지게 그려졌다. 두 여인의 팔은 땅 쪽으로 뻗어 있고 구부러진 등은 고된 노동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 32 그림 35 이삭 줍는 여인들 1857 세 여인의 일은 잘 분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한 여인은 떨어진 이삭을 찾고 있고 한 여인은 그 여인이 가리키는 이삭을 줍고 있으며 서 있는 여인은 주운 이삭을 모아 묶고 있다. 세 여인의 얼굴은 드러나지 않고 있어 익명성을 상징한다. 개인적 특성을 배제한 이 익명성은 그들의 가난이 단순히 세 여인의 문제가 아니라 프랑스 농민 전체의 가난을 상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세 여인의 앞에 들이운 어두운 색조는 그림 뒤편의 풍요로운 수확을 상징하는 밝은 색조와 대조된다. 그림 36상세 그림 36상세 그림 뒷면의 밝은 색조는 세 여인 전면의 어두운 색조와 대조된다. 오른편에 말을 타고 있는 농장 관리인은 지주 계급을 상징하며 농부들과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것은 일하지 않는 특권을 상징한다. 땅에 떨어진 이삭들은 어두운 땅 위에 보석처럼 빛나고 있다. 그림 37상세 그림 37상세 땅에 떨어진 이삭은 어두운 땅 위에 보석처럼 빛나고 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으며 이들 여인들이 먹을 것을 마련하기 위해 얼마나 힘들게 일해야 할지를 짐작하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레의 그림은 새 농촌 여인에게 인간적 존엄성을 부여하고 있다. 허름한 옷차림에 이삭을 줍는 단순한 동작의 새 여인에게서 농촌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굴하지 않으려는 강인한 역동성을 느낄 수 있다.